말투를 좌우하는 것은 화술적인 테크닉이 아니라 자율신경이다. 자율신경 균형이 무너지면은 상대방에게 실수하고 상처 주는 말투를 사용하게 된다. 자율신경 균형이 잘 유지된다면 안정적이고 신뢰있고 배려있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말투를 고친다는 것, 그리고 말투를 고치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방금 이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은 바로 이 고바야시 히로유키라는 작가의 나는 당신이 스트레스 없이 말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말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삶의 질과도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스피치의 능력 중에서도 참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말투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데 정말 보통 그냥 단순한 테크닉, 단순한 기법 정도로만 생각해서 고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가는 말투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요. 이 작가가 표현하기로 말투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방법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자율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율신경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율신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몸은 약 37조 개의 세포로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엄청 많죠? 이 세포 하나하나에다가 산소와 영양분들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맡는 게 바로 혈류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혈류를 통해서 세포 하나하나에 이것들을 잘 부여해줘야 우리가 보통 건강해진다, 건강한 삶을 산다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혈류를 컨트롤하는 역할이 바로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이 자율신경에는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교감신경은 약간 흥분 상태, 혈압이 높아져서 흥분하는 상태를 표현을 하고요. 부교감신경은 편안한 상태, 혈압이 낮아졌을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적으로 봤을 때 작가가 말하기로는 10대 10의 비율을 갖추는 게 가장 좋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균형비를 맞추면 자신의 내면적 상태도 아주 건강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예리하면서도 듣기 좋은 말투, 가장 좋은 형태의 말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균형비가 맞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둘 다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균형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잘못된 말투가 나오는 건데, 만약에 교감신경이 높고 부교감신경이 낮으면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하게 되고요. 교감신경은 낮은데 부교감신경이 높으면은 의욕을 느끼지 않은 말투를 사용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둘 다 낮을 경우에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말투를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부정적인 말투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투를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신경 균형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말투가 온전하지,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가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자율신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자율신경을 잘 맞춰야 우리의 말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실감하게 되는 것 같지 않나요? 이게 자율신경에 대한 간단한 정의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자율신경을 잘 조절하는 방법, 즉 자율신경을 잘 조절해서 우리의 말투가 좋아지는, 건강해지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게 아마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답도 아주 많은 목차에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참고사항으로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가가 설명하는 솔루션 방식들이 여러분들이 듣기에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그리고 저거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나도 알고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작가가 바로 그것을 걱정해가지고 처음에 자율신경이 무엇인가, 왜 이러한 연습들을 해야 되는가라고 논증을 했었던 거라고 전 생각해요. 일단 작가님의 입장을 전 동의하고요. 이러한 취지를 벗삼아서 좀 더 수용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 제가 영감받았었던, 그리고 저도 스피치 전문직으로 봤을 때 되게 도움이 된다 생각했었던 한 4가지 정도만 간추려봤습니다. 모든 걸 다룰 순 없으니까 그거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말을 내뱉기 전에 8가지의 의식을 점검하라 라는 겁니다. 자율신경이 안정적인 상태일 때는 어떻게 말을 하든 좋고 따뜻하고 건강한 말투를 사용하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자기가 자율신경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없잖아요.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표현하기로는 현재에 대한 객관적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표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였고요. 그래서 8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컨디션이 어떠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는가? 환경은 어떠한가? 자신감의 상태는 어떠한가? 날씨는 어떠한가? 상대방의 상태는 어떠한가? 지금 시간대는 어느 시간대인가? 그리고 현재 나의 감정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사소한 자극에도 엄청나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끊임없이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동의합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로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가령 프로그램이던가 무대에 서서 진행하게 되었을 때 나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과 이 지금 진행의 양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망치면 진짜 이게 다 망하게 되는 케이스가 생기거든요. 아주 아이러니한 건 나는 분명 예를 들어 100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에는 막 10밖에 못 쓰는 현상들이 생겨요. 나는 분명 같은 사람인데 왜 이럴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작가님의 표현, 그 작가님의 언어로 빌렸으면 그것이 바로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8가지를 잘 점검해서 균형을 맞춰라 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천천히 말하라 입니다.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한 목차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몇십 페이지의 분량인데요. 저는 작가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면 어떤 느낌을 갖냐면 빠르게 말을 하면요. 정신없이 빠르게 말하면 내 생각과 판단이 들기 전에 말을 뱉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수가 많이 남발돼요. 그리고 또 그만큼 자신의 뭔가 감정을 담아서 말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일반인 분들도 말을 천천히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합니다. 이 말을 천천히 한다는 것에는 전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말의 한 글자 한 글자에 이런 음절 간의 간격을 너무 빨리빨리 하시는 경향들. 이거를 늘어뜨려서 천천히 하는 거를 잘 못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장과 문장 간의 쉼표. 이거를 잘 못하십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말한다는 것은 저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천천히 말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일종의 전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빠르게 말하는 쪽이 뭔가 더 급한 입장인 겁니다. 천천히 말하고 그 말을 이렇게 문장과 문장 간의 쉼표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전체 필드를 휘어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말 잘하시는 분들 이런 영상이던가 음성본 들어보면은 이걸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작가님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 천천히 말하면 자율신경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시나 아주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긍정적으로 말하기, 웃는 얼굴로 말하기라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레이션 제가 연습을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들을 연습시킬 때도 이런 현상들을 느낍니다. 나레이션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내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모습까지 꺼내 써서 이렇게 활용을 하거든요.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서 분명히 긍정적이고 웃는 얼굴의 캐릭터 그런 느낌의 낭독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정말 재밌는 현상이 생기는 게 그런 낭독을 하고 나면 사람이 정말 되게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균형적인 말투를 사용해요. 저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웃는 얼굴, 긍정적인 표정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율신경 균형이 맞게 되는 거겠고 이로 인해서 진짜 사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말투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마음의 여유 갖기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이 많지만 몇 개만 추려서 말하면 일어난 후에 감사합니다라고 자신에게 말해보기,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고마워라고 직접 표현해보기, 그리고 잠자기 전에 일기 써보기 등등 이런 방법들을 추천합니다. 마음가짐의 준비가 안 되면은 말투가 무너지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했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드에서 일을 할 때 제 상태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저도 많이 시도했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명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기 쓰는 것도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고 가령 도의적으로 어긋나는 것 같은 거는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먼저 인사해 보려고 하고 등등등 약간 이런 사소한 습관들. 근데 이게 정말 사람의 그 태도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갖다 보면 확실히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긴 만큼 여유로운 말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작가님의 의견과 어느 정도 공감을 했었습니다. 이 책은 이 타커스라는 출판사에서 저한테 직접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제 영상들을 보고 주고 싶었나 봐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런데 오해하실까봐 제가 이 책 말고 따로 받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뭔가 더 과장해서 허위적으로 뭔가 이야기한 건 전혀 없고요. 정말 느낀 대로 말을 한 겁니다. 이거 꼭 알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출판사 쪽에서 굳이 나한테 이거를 줬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정체성과 제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기 전에 언어이고요. 언어라는 것은 기술이기 전에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즉 언어는 태도다. 말은 태도에서 나온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좀 일치했어요. 전 아무래도 이런 화술 쪽의 종사자다 보니까 많은 수강자분들께서 이 발성 발음에 관련된 것으로만 모두 연결해서 질문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냥 해법일 뿐이고 정말 근본적인 해법은 나 자신 전체에 있는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말을 자주 하고 다녔는데 그리고 제 가치관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가치관을 넘어서 실제 사실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바가 이 작가님과 일치한 것 같습니다. 언어에 정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괜찮은 해답인 것 같습니다. 정말 괜찮은 해답이고 저의 표현도 하나의 해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만약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습득해서 여러분들만의 해법, 해답을 강구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네, 너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 때 더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하루도 더 나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